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수면 클리닉을 운영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지난주에 72세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밤마다 3번, 4번씩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진료 기록을 보여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진료한 55세 이후 만성불면증 환자들 10년 추적 결과 치매 발생률이 2배에서 2.5배 높았습니다. 환자분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의학적 수면 전략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벽 4시에 깨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의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7시간, 8시간 깊은 잠을 자야 정상입니다. 문제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졸립다. 드라마 보다가 잠깐씩 꾸벅꾸벅.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기억이 가물가물. 예전보다 화가 잘 난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밤에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못한 임상 신호예요. 수면 부족은 혈압약처럼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15년 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면서요. 제가 15년간 3,000명 넘는 환자를 보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정리된 4가지 원인을 설명드립니다. 원인 1. 뇌의 생체 시계가 약해진다. 우리 뇌 속에는 변연계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는 기본 생존 기능을 관리하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변연계가 제일 먼저 퇴행합니다. 55세가 넘으면 시상하부의 생체 시계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시계 태엽이 느슨해지는 것처럼 자고 깨는 리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8시만 돼도 졸리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원인 2. 빛이 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백내장, 녹내장 환자분들 많으시죠? 안과 질환이 있으면 같은 햇빛을 쬐어도 젊은 사람보다 뇌로 가는 빛 자극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낮에 생체 시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면 밤에도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됩니다. 결국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겁니다. 원인 3. 멜라토닌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내분비학 연구 결과를 보면 10대 때 멜라토닌 분비량을 100이라고 하면 55세에는 50%, 70세에는 30%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제 환자의 70%는 멜라토닌 부족으로 수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인 4. 졸음을 받아들이는 뇌 수용체가 감소한다. 낮에 열심히 걸었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온 적 있으시죠?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쓰면 아데노신이라는 졸음 물질이 쌓이는데 나이가 들면 이걸 받아들이는 시상하부 수면 중추의 수용체가 감소합니다. 젊을 땐 100% 피로가 쌓이면 깊은 잠을 잤다면 60대 이후엔 50에서 70%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깊고 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15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약물 없이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들입니다. 핵심 원칙. 뇌가 약해진 만큼 습관으로 대신한다. 노화로 인해 뇌가 알아서 잠들게 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수면 스케줄을 처방해줘야 합니다. 실천법 1. 기상 시간을 고정한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잠을 못 잔 날에도 똑같이요. 예를 들어 아침 6시로 정했으면 무조건 6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첫 번째 의학적 개입입니다. 실천법 2. 취침 3시간 전 빛과 활동으로 생체 시계를 활성화한다. 밤 11시에 자고 싶으면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에 산책을 나가세요. 이때 밝은 빛 노출이 핵심입니다. 밝은 실내나 가로등 아래를 걷는 것만으로도 시상하부가 자극됩니다. 운동량은 과하지 않게
하루 5,000에서 7,000 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효과를 받습니다. 실천법 3. 취침 1시간 전 블루라이트를 완전히 차단한다. 밤 10시부터는 핸드폰, TV, 컴퓨터를 끄세요. LED 조명의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2700K 이하의 전구색 조명으로 교체하세요. 임상 연구에서 이것만 바꿔도 수면 잠복기가 평균 20분 단축되었습니다. 실천법 4. 취침 30분 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루틴을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빨리 자야지라고 생각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뇌가 긴장 상태로 가는 거죠. 대신 30분 동안 이완요법을 처방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법들입니다. 방법 1. 4, 7, 8. 복식호흡법.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시작합니다. 1.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배가 나와야 합니다. 2. 7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요. 3. 입을 살짝 벌리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등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호흡법은 심박변이도를 증가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5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생리적으로 이완 상태가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방법 2. 점진적 근육 이완법 PMR. 이건 정신과에서도 사용하는 불안 완화 기법입니다. 1. 주먹을 5초 동안 힘껏 쥐었다가 한 번에 힘을 빼세요. 2. 이마를 찡그렸다가 펴세요. 3.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세요. 4. 발가락을 구부렸다가 펴세요. 이렇게 신체 부위를 순차적으로 긴장, 이완시키면 근전도상 근긴장도가 30% 이상 감소합니다. 방법 3. 가이드 이미지법. 눈을 감고 편안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세요. 예를 들어 제주도 바닷가를 떠올려 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죠?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게 느껴지나요? 바다 냄새도 맡아보세요. 발밑에 모래가 보드랍습니다. 오감을 동원한 구체적 상상이 전전두엽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뇌가 지금은 안전한 상태라고 인식하면서 수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임상 팁. 새벽 각성 시에도 적용하세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다고 핸드폰 보지 마세요. 대신 이완요법을 10분에서 20분만 해보세요. 제 환자의 80% 이상이 재입면에 성공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 의학적으로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5회 1. 멜라토닌 먹으면 잘 잘 수 있다. 의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일주기 리듬 조절제입니다. 교대 근무자나 시차 적응에는 효과적이지만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한 불면에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항불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긴장성 불면에는 복식호흡이 10배 더 효과적입니다. 5회 2. 수면제 먹으면 푹 잘 수 있다. 수면제는 수면 유지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 수면과는 다릅니다. 렘 수면이 감소하고 글림파틱 시스템의 뇌 노폐물 배출 기능도 정상보다 30% 이상 저하됩니다. 약물 의존성이 생기면 점점 용량을 늘려야 하고 결국 약 없이는 수면이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처방할 때도 단기간 2주 이내만 권장합니다. 5회 3. 밤에 자주 깨는 건 방광 때문이다. 야간요 환자의 40%는 실제로 수면 장애가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으로 뇌가 자주 각성하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비뇨기과 치료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표준 수면 스케줄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고정기상.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어제 잠을 못 잤어도 주말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이게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전 7시에서 8시. 실외 산책.
기상 후 한두 시간 이내에 30분 정도 밖에서 걸으세요. 실내 운동보다 실외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광이 실내 조명보다 10배 이상 강하거든요. 이 빛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하루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저녁 7시 30분. 중강도 활동. 취침 3시간 전입니다. 이때 가볍게 몸을 써주세요. 산책이나 실내 스트레칭, 뭐든 좋습니다. 단, 너무 격렬하면 안 됩니다. 심박수가 평소보다 약간 오르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때도 가능하면 밝은 곳에서 활동하세요. 밤 10시. 전자기기 차단.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TV 전부 끄세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그리고 집안 조명을 2700K 이하의 따뜻한 전구색으로 바꾸세요. 형광등이나 하얀 LED는 전부 꺼야 합니다. 밤 10시 30분. 이완요법. 침대에 누워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 근육이완법, 이미지 상상법 중에 하나를 30분 동안 하세요. 잠들어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긴장을 푸는 데만 집중하세요. 잠은 저절로 옵니다. 밤 11시. 취침. 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들 겁니다. 이 스케줄을 2주간만 지켜보세요. 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어나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꼭 오셔야 하는 신호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반드시 수면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1. 밤에 3번 이상 깬다. 화장실 가는 거 포함해서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 깨는 건 수면 유지 장애입니다.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불면증으로 진단됩니다. 2. 낮에 졸음이 심하다. 드라마보다 조는 정도가 아니라 운전 중에도 졸거나 대화 중에 꾸벅꾸벅 한다면 위험합니다. 에버스 졸림 척도로 측정했을 때 10점 이상이면 수면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3. 자다가 숨이 막히거나 헐떡인다. 이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하고 중간에 숨이 멈췄다가 컥하고 다시 쉬는 분들은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4. 다리가 저리거나 움직이고 싶어진다. 누우면 다리가 근질근질하거나 불편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나요? 이건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철분 부족이나 신경 문제로 생기는데 치료하면 완전히 좋아집니다. 5. 악몽을 자주 꾼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무서운 꿈을 꾸거나 꿈에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인다면 렘수면 행동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건 초기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6.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8시간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비회복성 수면이라고 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나 주기성 사지운동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7.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어제 일이 기억 안 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부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해마 기능이 저하됩니다. 8.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예전보다 인내심이 없어졌나요? 이건 수면 박탈의 전형적인 정서 증상입니다.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을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방치하면 치매,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5년간 수면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내린 의학적 결론은 이겁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밤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면 뇌는 조금씩 퇴행합니다. 오늘 밤부터 딱 30분만 투자하세요. 핸드폰 내려놓고 조명 바꾸고 숨 쉬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처방입니다. 좋은 잠이 좋은 뇌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